보통 때 같으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많이 다뤘을 것인데요. 최근에는 거의 좀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북핵 협상이라든가 한반도 평화 관련 얘기입니다. 최근에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고 트럼프발 이런저런 논의는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행보도 최근에는 이란이라든가 중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간혹 이제 한국 얘기가 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제 식량 지원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반도 평화 주제, 대북 협상 주제 이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트럼프는 이제 북한에서는 취약을 다 취했다. 더 이상 저기서 점수 딸 일이 자기 대선까지 없다고 볼 겁니다. 미사일을 안 쏘고 핵실험 안 하는 걸로 다 점수를 이미 따버린 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상으로 보면 관심이 확 식을 일밖에 없고 북한이 지금 자꾸 미사일 쏘고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성가신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뭐 일단은 북한이 더 극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내버려 둘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북이 이제 한국이 식량을 주든 어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협상장에 넣도록 하는 도발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북은 어차피 올해는 쉬고 가고 승부수는 내년 초에 던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자 한국의 총선이 있는 시점이죠. 북한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라는 부분을 자기들이 최대의 무기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벌써 선거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올해는 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3차 미북 회담이 올해 안에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북한이 내년 초에 선물을 이제 이 위기를 조성했다가 극단적인 턴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던지는 어떤 부분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있다고 보죠. 선거 앞도 깜짝 이벤트 할 가능성이 그거는 있다. 이제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부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5개를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너는 핵 리스트에 기본 그 5개는 포함시켜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했을 때 저것들이 저 정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적어내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가짜다라고 이렇게 빠꾸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북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위기 조성이라는 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식량을 주든 뭐 하든요. 근데 남한은 지금 북한하고의 식량 지원이나 북한하고의 지금 뭐 이런 건강상 개성공단에서 깊숙하게 약속을 해서 빨리 해줘야 된다는데 쫓기는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에서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갈등이 심상찮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다른 분요. 아주 우리가 원론적으로 가서 북한이 경제 제재 이것이 큰 체제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은 북핵 협상할 필요도 없죠. 이 그 미국하고 남한에 하고 이 우리 정부하고 남북 관계 협상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핵도 만들었고 경제적인 고통이 없다면야 뭐 이제 그냥 가면서 더 이제 그 특히 이 북한 체제하고 달리 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바뀌는 데는 이런 정부들에서는 항상 수시로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보시면은 북한이 갈등을 계속 압력을 높이기나 어떤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여기 그 이 협상에 집착하는 거는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은 경제 규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경제 규제가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그야말로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당이 주도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정치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그런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바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그 대가로서 얻는 경제 규제와 더불어 체제 안정에 대한 그 답이 지금 없으니까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그 협상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이미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이런 협상에서 어떻게 보면 게릴라 전쟁에서의 게릴라 전략을 정치 외교에다가 그대로 적용한 케이스잖아요. 네.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내가 전부터 계속 북한 체제의 북한 정부 지도 김정은의 결심 선택에 이거는 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로까지 이제는 종국에 와가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겠지만 네.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체제를 무시하고는 갈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는
국면으로 가고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그 계기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지 않겠냐 저도 그래 봐요. 예. 이른바 북한식의 전략적 인내 시간이 될 거다라는 얘기 같은데. 예. 저는 지금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스스로가 이번 연말까지 나름대로 말미를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다, 아까 이란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더 발등에 불이니까 그걸 남북 간의 긴밀한 교류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혀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저강도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 아마 초쯤에 뭘 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우리가 연말까지 지켜봤는데 안 되니까 뭐 그러면 뭐 과거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뭘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12월까지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6월 말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대북 지렛대를 이용해서 뭔가 이거 대북 지렛대 트럼프의 방안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남북 관계를 도파하려는 아마 지금 모색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 바로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거고 물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대북 인도적인 식량 지원 그런 것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럴수록 더 가감한 정치적인 기획과 발상, 외교력 이러한 전방위 부분에 있어서의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 그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방식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지금 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요구가 뭐라는 거, 미국의 요구가 뭐라는 거 뻔하게 아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5개라고 한다면 10개를 할 수 있는 생각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럴수록 더 가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 우리 측은 그 개성공단 그 승인했지만 북에 접수 안 됐죠? 북이 아직 대답이 없죠. 네. 김동우 대표.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알지 못한다.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디오피아 식량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 내 논란이 있을 때 한 말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 미국 입장이 계속 그것을 해왔고 또 허용하는 입장.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 중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더 이렇게 이 민간 그 단체들을 통해서 많이 지원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들은 그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뭐 이 중재자, 운전자 그 역할에서 사실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그 뭐 오지랖 넓은 그 하지 말라는 동 이런 이야기하고 뭐 이 미국에서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 뭐 뭔가 이상 신호가 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럴 때수록 예를 들면은 좀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현재 유엔의 어떤 경제 제재의 어떤 그 텀을 갖다가 활용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이게 이번 개성공단의 그 뭐야 자산 점검차 기업인들을 방북을 한다든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흔히 말하면 벌크머니가 안 가는 차원으로 뭔가를 갖다가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민간 교류 예를 들면은 뭐 세계적으로 늘 그 했던 게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 뭔가 남북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계속 저는 그 오고 가고 뭐를 같이 하고 이렇게 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북핵 문제 남북 관계에서도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한국당이 자기들이 전쟁 정당이라고 규정되는 걸 누가 바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속에서 경제 제재 속에서의 어떤 이 평화 교류 이 부분에서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거 다시 또 이렇게 전쟁 위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4차 남북 정상회담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해낸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번에 6월달에 지난번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은 뭐 단독은 2분밖에 안 됐다고 여러 가지 됐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짧더라도 미리 그러한 실무 협상이라는 걸 충실히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 소강 국면 어떤 이게 꽉 막힌 데서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뭔가 이 길이 이렇게 뚫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감하게 보면은 이번에 그걸 갖다가 못 해내면은 우리 외교 안보팀의 교체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대체로는 얘기가 당장의 무슨 가시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켜볼 만한 그런 쟁점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제3당입니다만은 바른미래당 내부에 상당히 격한 말이 오가고 있는데 다음 우리가 좌담회 할 때 뭐 어떤 변화가 생기든가 내부에 정비가 되든가 어떨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직도 지금 팽팽하게 장 밖에서 있으면서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뭐 우리가 좌담회 할 때까지는 어느 방향이든가 조금 국면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